명리학을 교재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실에서 다중을 상대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교재 중심으로 교재를 읽어가면서 명리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명리학의 새로운 기준, 명리학을 다시 쓰다, 명리학의 새로운 기준, 명리학을 다시 쓰다. 이거는 상업문화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나이스 사주명리 다시 쓰는 명리학 시리즈는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을 읽어보면 다시 쓰는 명리학 시리즈는 1권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시 쓰는 명리학 응용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시 쓰는 명리학 종합편이 나와 있는데, 이론편은 명리학 이론을 총 정리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응용편은 명리학 이론 숙달을 위한 훈련용 책입니다. 그 다음 종합편은 각 천간을 월별로 정리한 응용서입니다. 천간이 10개이고 월지가 12개이므로 까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책은 나이스 사주명리 다시 쓰는 명리학 시리즈 중에서 명리학 이론을 총정리한 제1권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입니다. 이 책이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입니다. 명리학을 처음 접한 분이나 여기저기서 명리학을 공부했으나 체계를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 쓴 명리학 종합 이론서입니다. 초, 중, 고를 다닌 후 사유로 나가듯이 명리학도 이론 공부를 먼저 탄탄하게 한 후 사주풀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명리학에 입문하는 순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만세력으로 사주팔자를 뽑아 곧바로 사주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명리학습의 첫 단추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을 적어도 5번 이상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후에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사주풀이에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여 년을 공부하고 명리학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명리학 강의를 해와도 사주풀이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명리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섣부르게 사주풀이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섣부르게 사주풀이를 하려고 하진 않았으나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들이나 강의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탑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방법은 기존의 탑을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굳어버린 기존의 습관 때문에 계속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중고등학교와 입시학원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개인차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명리학을 접했습니다. 명리학에서 개인차에 대한 답이 있을 것도 같아서 관심을 가졌고, 그 후로 2012년 원광 디지털 대학 동양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명리학에 대해 책을 쓰고 강의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배워도 아이들의 개인차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차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하는 교육 이론서도 없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 성북동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명리학 최고 지도자 과정과 명리학 전문가 과정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의 나이스 사주명리 카페와 유튜브 나이스 사주명리에도 꾸준히 명리학에 대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2년 기존 명리학 이론을 정리한 나이스 사주명리 이론편을 출간하였고, 그 후 나이스 사주명리 응용편, 그 다음에 나이스 사주명리 고전편을 상업문화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 같은 팔자와 같은 운의 흐름을 보면서도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찾고자 명리학 고전인 자평진전
난강망 적천수를 다시 정리하면서 자평진전 해설서, 난강망 해설서, 적천수 해설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시중에는 난강망은 보통 공통보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들은 기존의 명리학 이론을 정리해 놓은 책들입니다. 이 명리학 고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팔자를 보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기존의 명리학은 음을 무시하고 양 중심의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못하고 목이라고 하고 병화와 정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화라고 합니다. 무토와 기토를 구분하지 못하고 토라고 하고 경금과 신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금이라고 하고 임수와 계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수라고 합니다. 음과 양은 정반대로 운동하는데 같다고 해버리니 명리학의 첫 단추인 음양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일일이 대처하며 땜질식으로 온갖 장기술과 기교를 부리며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온 것이 명리학의 역사입니다. 형충파이나 통근, 지장간, 수많은 신살, 그리고 다양한 용신론, 허자론 등이 그것입니다. 2015년부터 음과 양을 대등하게 취급하여 만든 새로운 12운성 표를 수업에 적용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새로운 12운성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12운성 표가 수백 년, 수천 년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새로운 표는 음간과 양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행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간과 양간을 구분해 가지고 새로운 12운성 표를 만들어서 수업에 이제 써오다가 2017년 이후 출간된 모든 책에는 새로운 12운성 표를 실었습니다. 그 후 기존 12운성에 의문을 가졌던 분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고 20년, 30년 공부한 후 답을 찾지 못해 명리를 포기하려는 순간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명리학은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간목과 을목은 임묘진, 봄에 확산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새로운 12운성 표에서는 간목은 양간이고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간목이 올라가면 을목은 내려간다 이러한 이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병화가 올라간다 하면 정화는 내려간다 이렇게 해야지 음과 양, 음양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경금이 내려가면 가을 기운이죠. 신금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임수가 내려가면 계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적용한 것이 새로운 12운성 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다시 쓰는 명리학 시리즈는 음과 양이라는 자연의 법의 기준을 두고 12운성, 12신살 그리고 10신에 이르기까지 명리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리학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제1권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은 기존 명리학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명리학 종합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완전한 새로운 이론의 거부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명리학 이론에 의문을 품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대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호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대학교 4학년, 4년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더니 저는 사범대를 나왔는데 국가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졸업과 동시에 중학교로 발령을 내줬습니다. 대학교 4년을 공부를 하니 전문가로 인정해서
국가에서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해줬다. 그런데 명리학은 더 많은 시간을 스스로 우러나서 공부를 10년, 15년 했는데도 왜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가? 음과 양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리학에 이제 의문을 품고 새로운 이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쓰는 명리학 응용편은 일권에서 배운 이론들을 적용, 응용, 훈련하는 책입니다. 제3권 다시 쓰는 명리학 종합편은 각 청간을 월별로 총 120가지로 분류하여 오행이 아닌 청간과 지지 중심으로 팔자를 볼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이 책들을 반복 학습한다면 전국 어디서 공부하더라도 같은 팔자를 보면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전편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와야 하므로 글로 쓰기는 상당히 힘들고 양도 많아집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수업하면서 칠판에 적은 사주와 질문을 보면서 설명하는 사주풀이 동영상 모음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풀이 수업을 할 때는 교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하는 분들이 칠판에 사주와 질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주와 질문에 대한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이제 사주풀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수업이 사주풀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의 수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자님 말씀 중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펼쳐야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백 년 전 이론을 그대로 전달만 하고 있으면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은 간단합니다. 밤과 낮처럼 음과 양은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은 대등하다. 마찬가지로 음과 양도 이제 대등하다. 밤과 낮처럼 음과 양은 대등하다. 음과 양은 대등하다. 그 다음에 밤과 낮도 대등하다.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도 대등하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도 대등하다. 그 다음에 부부도 대등하다.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사제라고 하죠. 스승과 제자도 대등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 음양이 대등하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활력이 생깁니다.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제 자주 하겠습니다. 음과 양이 대등하면 활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 또 개인이 살아가면서 음과 양을 항상 나와 상대방을 대등하게 여기는,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활력을 찾고 생명력이 길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명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온고이지신,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그래서 온고이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익혀야지 그것이 바로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스승이 될 수 있다. 수백 년 전 이론을 그대로 전달만 하고 있으면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명리학에서 옛날 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적천수네, 자평진전이네, 뭐 궁통보감이네, 뭐 난강망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전달만 하고 있으면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법은 간단합니다. 밤과 낮처럼 음과 양은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가까이 있는데 근본을 무시하고 그동안 지엽적인 것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헤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진리는 가까이 있고 단순합니다. 자연의 법이란 것은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는 무생물들도 모두 자연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추나추동이고 아침, 낮, 저녁, 밤의 변화가 자연의 법이 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명리학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다르므로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에게 간섭받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명리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나에 대한 학문입니다. 내 사주팔자입니다. 내 사주팔자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다시 말하면 해바라기로 태어났다. 해바라기로 태어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씨가 되어도 해바라기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그릇의 종류와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 동물의 종류,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마트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의 종류, 태어날 때 정해져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이란 건 도대체 뭐냐? 해바라기로 태어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만일에 겨울 운을 간다면, 봄 운을 간다면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책이란 표지와 종이가 아닌 책 속의 내용으로 이제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 책에는 기존 명리학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롭게 정립한 이론들이 들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고 이 책을 소유하신 분들도 불법, 무단, 복제가 되어 나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본인이 소중하게 여겨야 남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있어야 주변 사람이나 사물들이 있을 것이니 심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명리와 함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 사인을 해줄 때 주로 명리와 함께 자연스러운 삶, 이러한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몇 달 동안 수고해 주신 상호문화사 대표님, 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동방대와 신설동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교정을 봐주신 그리고 나이스 사주명리 카페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명리학 책이란 거는 일반 책과 달라서 보통 출판사에 있는 교열하신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만이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새로운 기준을 갖는 명리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갖는 명리학, 기존 명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12운성, 새로운 12신살, 그 다음에 육친, 십신이라고 하죠. 육친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이 책의 교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겨울
겨울에 써졌고, 제가 빛고울 광주 출신이라 광주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책입니다.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편도 있고 이제 종합편도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으로 이제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